안녕하세요. 통현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사주 분석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냐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궁과 성의 의미와 그 통변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한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 방법인데 이렇게 궁과 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궁과 성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궁과 성이 나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통변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사주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년이 연이 되고 생월이 월이 되고 생일이 일이 되고 생시가 이제 시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이렇게 네 기둥의 8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은 뭐냐 하면은 이 궁은 이 연, 월, 일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금묘화시라고 부릅니다. 금묘화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나무의 성장으로서 비유한다면은 이 연은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월은 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일은 꽃, 그 다음에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무가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연과 월과 일과 시가 우리가 운명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게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은 뭐냐 하면은 성은 한마디로 육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친. 다시 말하면 성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별 성자를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육친을 만들 때 우리가 이걸 10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옛날에는 육신이라 그래갖고 육신이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거, 인성, 재성, 관성, 식상. 그래서 비겁, 인성, 재성, 관성, 식신, 상관 이래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풀어 갖고서 십신 10가지, 이 신은 뭐냐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십신 혹은 우리가 십성 그럽니다. 10가지의 별이다. 그러니까 1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별, 10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새는 십신으로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이라고 합니다. 십신이나 십성으로 분류하면은 비견, 겁재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정인, 편인, 그 다음에 재성도 정재, 편재, 그 다음에 관성도 정관, 정관, 평관, 그 다음에 식상은 식신, 상관. 이렇게 우리가 10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십신 혹은 십성 그럽니다. 10가지의 별의 특징 혹은 10가지의 에너지다 이래갖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육친이라든가 육친의 변화나 혹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통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야만이 기본적인 통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초심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궁과 성을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궁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궁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연주 아닙니까? 연주는 우리가 이제 금요화실상 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주를 뭐냐면은 우리가 연궁 그럽니다. 연주궁 그럽니다. 또 월주를 우리가 연주를 조상궁 그러면 조상궁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궁이 되는 것은 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머무는 자리,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 형제궁.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머물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일주는 뭡니까? 나의 집입니다. 나의 가정궁. 혹은 배우자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주는 뭐냐면 자손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조상과 부모의 삶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서 또 내가 나의 가정을 이뤄갖고 나의 자식과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우리가 육신상으로 십신상으로 볼 때 그 어떤 각계의 그 특징이 있지만서도 그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머무는 집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조상이 머물고 있는 그런 집이 어디고 자기 부모 형제가 머물고 있는 집이 어디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혹은 자손이 머물고 있는 집 혹은 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만이 통면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연주, 우리가 조상궁이라고 하는 연주를 공간적인, 이건 공간입니다. 공간적으로 이제 분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는 한마디로 조상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무는 곳이 조상궁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는 나의 핏줄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근처럼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우리가 더 확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도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집안 어른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가의 어른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면 이 연호를 다 부모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환경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가족적인 기준에서 연주를 풀이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잘 들어보세요. 환경으로 얘기한다면은 선산도 됩니다. 선산. 다시 말하면은 자기 조상이 머물고 있는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향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문의 환경도 됩니다. 가문의 환경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에 이것을 연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연주는 이제 뭐냐면은 국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로 친다면은 사장의 개념이 있고 회사로 친다면은 그 다음에 이 원방
다시 말하면 해외죠, 해외. 그러면은 이 나를 이게 일간이 나 아닙니까? 나. 근데 나를 중심하고서 요 시간은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서도 밖을 얘기합니다. 밖을 얘기하는데 이 연주도 바뀝니다. 이것도 연주도 바뀌어요. 큰 범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래도 이거는 내 집을 주위에서 가까운 곳에 밖을 얘기하고 시주는 이 연주는 뭐냐면 좀 먼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얘기하겠죠. 해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세요. 이런 걸 잘 알아둬야지 통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상으로는 내가 여기라면은 내가 일주라면은 제일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팔, 다리, 그 다음에 손, 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상으로 표시할 때. 그래서 이 병호 자체가 뭐 좌우충을 낸다든가 혹은 병호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있어서는 내가 팔다리나 손발이 다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공간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주는 그럼 뭘 표시하느냐 하면은, 월주는 그야말로 근묘 아닙니까? 싹이죠. 연주는 싹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월주는 부모 형제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형제. 그러니까 부모의 상황과 형제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상이다, 자기보다 연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보면은 부모의 활동 상황, 부모가 사회적인 활동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재물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부모의 재물,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라든가 혹은 지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중간 간부 혹은 선배, 그렇지 않으면 학교 친구, 동료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신체를 보면은 몸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등뼈나 어깨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깨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월은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부모를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특히 현대에 와서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일주는 그야말로 금묘와 신랑 화 아닙니까? 꽃아 내 꽃. 나다 이겁니다. 자기. 일가는 자기죠. 자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는 뭐냐면은 일지는 배우자다 이겁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가 머물고 있는 자리다 이겁니다. 일주는. 그래서 이 환경으로 본다면은 가정궁이고, 나의 가정이다 이겁니다. 나의 가정궁이고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성격도, 기본 성격도 보는 겁니다. 일주가. 그 다음에 현재의 주거지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재물적인 면도 이걸로서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본다면 동료나 근무 환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신체로 보면은 이건 나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오장육부라든가 혹은 심장, 뇌, 골수를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주는 뭐냐 하면은
시주는 실이죠, 실. 실. 사실은 열매 아닙니까? 열매. 그래서 이 육친적으로는 이제 자식궁을 얘기하고 자식이 머무는 자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나 연하의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집 근처라든가 혹은 가까운 곳, 뭐 멀리는 해외도 되고, 후배나 하급 직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와 자식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자식 재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의 말년의 사회활동, 혹은 처가나 시집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 머리나 손발이나 혹은 코, 귀, 이목구비 다 들어갑니다. 뭐 입 같은 거, 귀 혹은 생식기, 배설기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간적으로 우리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1세부터 15세, 월을 16세부터 30세, 일은 뭐냐면 31세부터 45세, 요 시는 46세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전통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고,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뭐 100세 시대를 얘기하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서 요거를 뭐 18년으로 조정을 하자. 또 어떤 사람은 20년까지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1세부터 20세, 21세부터 40세, 41세부터 60세, 61세부터 80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오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럼 46세부터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무진히. 죽을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60세가 넘어서면 다시 이걸 본다는데, 이거는 자기적인 얘기고, 제가 경험해 볼 때 있어서는 60세 이후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단순하게 연월일시를 갖다가 연월일시를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그 의미를 갖다가 각 궁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서 통변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 분류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간과 지지 분류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천간과 지지의 의미는, 천간은 뭐냐면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것. 지지는 감춰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진 것. 그리고 천간은 뭐냐면 좀 동이다 그래서 활동적인 겁니다. 요거는 정이다 해서 조용한 거,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 천간은 뭐냐면 대표성을 관장합니다. 대표. 지금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성분이, 이 천간이 그 작용을 많이 합니다. 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춰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비입니다. 예비. 그리고 이제 천간은 뭐냐면은 또 뜻도 될 수 있고, 자기 그 목표도 될 수 있고, 또 가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는 이제 현실이다 이거죠. 현실. 그 다음에 천간은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무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겉으로 나타난 성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지지는 감추어진 성격 혹은 잠재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성격 혹은 물질,
뭐 요렇게 요거는 명예를 주관한다면은 요건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자나 좋은 자기의 글자나 그렇지 않으면 관살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명예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재성은 남이 알면은 때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지에 감춰져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천간과 지지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요것이 통변하는데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구분하는 방법이 요렇게 구분합니다. 연월이 다르고 일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월이라는 것은 우리 사주로 볼 때는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정. 연월은 뭐냐면은 부모의 가정입니다. 부모의 가정. 부모의 가정. 다시 말하면 내 부모가 조상을 모시고 그 다음에 나와 나의 형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부모의 가정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를 얻어갖고 내 가정입니다. 요것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건 부모 가정, 요건 내 가정. 요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요 의미를 알아갖고 우리가 통변하는데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좀 통변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길신 우리가 좋은 희신이 이 희신이 만일 연월에 있다 이러면은 윗사람의 도움이나 조상의 도움 혹은 내가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일월이 이렇게 충하거나 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고향을 떠나거나 육친의 인연이 약하고 형제간에 불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신, 희신이 시주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현출해야되든가 혹은 효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형충이 있거나 그러면은 일시가 형충한다 그러면 가정이 흔들린다든가 자식과의 이전이 약하거나 혹은 자식이 멀리 떠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주가 귀신이다 이러면은 자식이 불효하거나 자기가 고독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재관을 기준해서 사주를 풀어본다면은 재관을 기준해서 사주를 풀어보면 군과 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남자를 기준해서 볼 때 이 일지는 배우자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궁, 일지궁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처궁, 배우자궁이죠. 처궁이 하고 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성이 있죠. 그 남자한테는 처궁은 일지를 얘기하는 거고 처성은 정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재성을 얘기하는데 일지도 좋고 길신이고 재성도 자기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은 이건 상당히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일지도 자기한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재성도 나쁘게 작용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최악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지는 좋은데 처성이 나쁘거나 혹은 처성은 나쁘고 처공은 나쁘고 이렇게 처성이 좋을 때는 그럼 어떻게 분류하느냐 요것이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처궁이 좋고 처성이 나쁘다 만약에 이러면은 처가 살림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처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재물에 손해가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의 구조라면은 가능한 한 처가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이 좋고, 또 많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처궁이 나쁘고 초성이 좋다, 만약 이런 현상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처가 능력은 좋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처궁이 나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 처궁이 특히 비겁일 때, 비견이나 겁재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주말 부부나 이렇게 직업상으로 떨어져 지내는 부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같이 있으면은 싸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남편궁이 되겠죠, 일지가. 그럼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똑같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남편궁 일지가 좋고 또 관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남편복이 좋은 거죠. 근데 여자의 경우 이 일지가 안 좋고 흉신이고 또 관성도 안 좋은 역할을 한다면 이건 최악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 궁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관성이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어떠냐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하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지가 좋은 상황이면은 비교적 해로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궁은 나쁜데 이렇게 배우자 성이 관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남편은 능력이 있으나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하는 것이 좋다. 같이 있으면 의견이 잘 안 맞고 다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뭡니까? 이 사주는 뭐냐면은 상당히 재가 많죠. 재다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은 7월 달에 태어나갖고 화토가 망하죠. 이게 상당히 좀 조열한 사주입니다. 재다신약한 것도 있지만 또 조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은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톨에도 이 무술은 메마른 땅입니다. 무지는 같은 톨에도 옥터입니다. 이 습기가 있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럼 간목이 어디를 좋아하겠어요? 이쪽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상이라 그랬죠. 요거는 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연상을 만나는 것보다는 연하를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연상을 만났다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제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냐면은 요것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월이 뭐냐면 조토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라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쓸모없는 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야, 부모덕이 없습니다, 연월에.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하의 철을 만나고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도 좋고 이쪽 철을 만났기 때문에 초성도 좋아갖고 이 사람은 상당히 성공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